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문제 계속 들어가 봅시다. 227페이지에 37번 문제죠. 한번 봅시다. 유기물이 집적되는 기후 조건은 어떤 게 좋으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 이제 유기물이 집적된다. 그러면 유기물이 집적돼서 이게 이제 분해가 된다. 자, 유기물의 분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부식으로 집적되는 부분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1번에 기온이 낮고 습한 상태다 이랬는데, 기온이 낮고 습한 상태일 경우에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생물은 기온이 높을수록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온이 낮고 습한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습도는 높다라고 하더라도 기온이 높기 때문에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유기물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에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유기물의 분해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분해 속도가 줄어들면 부식의 집적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기물이 집적되는 기후 조건은 바로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38번. 유기물의 산화적 분호로 만들어지는 부식의 반응은 어느 것이냐라고 했는데, 유기물이 산화 분해를 하면은 분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분해 결과 중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산화 분해가 아니고 환원 분해를 하게 되면은 얘는 햄기성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분해 속도가 아주 늦습니다. 분해 속도가 늦고 분해 결과 산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산화적 분호로 만들어진 부식의 반응을 했으니까 중성입니다. 1번이 정답이죠. 다음 39번. 육성 부식이 아닌 것은 이렇습니다. 육성 부식은 육지에서 생성된 부식입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었죠? 조부식이라든지 멀이라든지 모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자, 분위는 뭡니까? 분위는 수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40번.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이랬는데, 조부식하고 3번의 멀하고 4번의 머드, 이건 전부 다 육성부식이죠. 근데 이번에 이탄은 반육성이죠. 습지에서, 그죠? 습지에서 행성된 부식. 반육성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42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맞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걸 이제 곰곰이 한번 뜯어보면, 조부식은 뭐라고도 한다 이랬죠. 조부식이 나왔죠. 뭐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조부식은 육성입니까? 수성입니까? 반육성입니까? 이것은 육성이죠. 육성이고, 조부식의 경우는 한랭 습윤 지역, 서분의 침접수 지역에서 많이 행성되는 부식이다 이랬죠. 그러면 한랭 습윤 지역의 토양, 이게 뭐죠? 이게 포도조류죠. 그죠? 그래서 포도조. 그래서 조부식은 1번에 조부식은 뭐라고도 하는데, 라토졸이 아니고 포도졸 토양에서 볼 수 있다. 이래야 맞겠죠. 그래서 1번 틀리고요. 다음에 2번에 이탄은 대표적인 반육성 부식으로서 원조직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탄은 대표적인 반육성이다. 이거 맞죠? 그죠? 근데 반육성이다라고 습지에서 행성되는 부식으로서 이것은 원 모양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요. 3번의 흑리토는 이탄 밑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탄 위쪽에 맨 위에 검은색의 토양 부식물이 흑리토입니다. 그래서 흑리토는 이탄의 매상층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죠. 4번에 분위는
부패도가 심하여 심한 악취가 난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자, 분. 분이는 이거는 수성부식이죠. 수성부식은 물 속에서 생성된 부식입니다. 물 속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항화 수소라든지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항화 수소와 메탄가스로 인해서 이치가 발생됩니다.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발생되는 게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한번 봅시다. 부식도 중에서 pH가 가장 낮은 것은 pH 이거는 수분의 pH는 어떻게 구하냐면 수소이온의 양분의 1에다가 로그의 값을 붙인 게 pH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pH는 줄어든다. 이런 관계죠. 분모니, 그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pH는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pH 값이 7일 때 우리는 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pH 값이 7보다 높다라고 할 때 알칼리성이다. 라고 하고요. pH 값이 7보다 낮을 때 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산성일 경우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그만큼 크다, 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부식도 중에서 pH가 낮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경우죠. 그러니까 산성을 나타내고 있는 산성 부식토는 다음 중 어느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나 있는 활력 수립의 부식토라든지 이건 조부식을 말하죠. 침랩 수립의 부식도가 조부식을 말하죠. 그 다음에 초지의 부식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뭐를 말하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탄이 반육성인데 이탄의 경우에 pH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 정도? 그래서 이탄의 경우에는 pH가 3 내지 책에 3.5라고 그랬나? 3 내지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탄의 경우에 3 내지 3.5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산성이 심한 강산성이죠. 그죠? 7이 중성인데 7보다 낮아. 그래서 이탄의 경우에 pH가 상당히 낮고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43번에 부식도 중에서 pH가 가장 낮은 것은 이렇으니까 pH가 3 내지 3.5에 해당되는 이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4번 한번 보죠. 토양에 부식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래서. 자, 토양에 부식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 지온이 낮아진다. 이런데 왜 지온이 낮아집니까? 우리 이제 부식의 경우에 색깔이 흑색을 띱니다. 흑색을 띠니까 열을 잘 흡수합니다. 열을 흡수하니까 지온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지온이 낮아진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온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식토의 경우에는 보수력이 좋습니다. 보수력이 좋고요. 또 부식의 경우는 CC가 높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특히 염기 치한 용량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CC가 높고 염기 치한 용량이 크면 보비력이 좋습니다. 비료를 주면은 그 비료를 흡수하고 보유할 수 있는 보비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력도 좋고요. 그러니까 44번 2번이 정답이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에 통기가 불량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식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계속 이 부식도 분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미생물의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점질 물질로 인해서 입당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토양의 입당 구조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입당 구조가 형성되면 그만큼 통기, 통수도 좋고, 그죠? 또 적절한 수분을 함유할 수 있게 되고, 그죠? 그래서 작물 생육에 상당히 좋은 그런 토양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통기가 불량해진다가 아니라 통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생물의 수가 적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식이 많으면은 그래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미생물이 충분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미생물 수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45번 보면 토양 유기물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다. 자, 유기물의 경우에 유기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역시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이제 부시가 되어 가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력이 증대가 되고 보비력이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생장 촉진 물질들이 생성이 되어서 작물의 생육에 상당히 유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장 촉진을 시키는 이러한 호르몬의 생성에도 유기물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인산 고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인산 고정이 아니라 인산 고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게 유기물입니다. 인산 고정이 이루어지면은 인산을 미생물이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인산이 작물에 흡수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물의 인산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유기물은 인산의 고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작물이 인산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산 고정이라고 했는데 틀리고 인산 고정 억제,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46번에 토양 유기물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 1번에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색이 검어집니다. 흑색을 띠게 되어서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지온이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흡습성이 큽니다.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쉽게 분해되어 곧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유기물의 주성분이 리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리그린은 분해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토양의 입단을 촉진한다. 입단 구조를 촉진하면은 결국 대공극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자, 입단 구조다라고 하면 자, 이러한 입자들이 이렇게 뭉쳐집니다. 뭉쳐져서 행성한 이런 입자들 뭉쳐져 형성된 것들이 다시 이렇게 뭉칩니다. 이게 이제 입단 구조죠. 입단 구조니까 요 사이는 여기 소공극이고요. 요것이 대공극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공극에는 토양 수분이 일반적으로 차 있고요. 대공극에는 토양 공기가 일반적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단 구조가 촉진됨으로 인해서 대공극을 많게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7번을 보면 부식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는데 꼭 마찬가지로 몇 번 나오죠. 그래서 토양 반응에 완충 효과가 있고 부식은 역시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고 양분을 공급해주고 이건 다 부식의 효과인데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식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생물의 활동을 오히려 증대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를 보면 토양 유기물이 토양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 중 잘못된 것은 이렇습니다. 자, 유기물은 토양의 과리발을 증진시킨다. 과리발을 증진시킨다. 이 말이 입단 구조를 촉진시킨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기물은 토양 입단 구조를 촉진시키죠? 맞습니다. 보수력을 증대시키고 보비력을 증대시키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력이 커진다. 이것도 맞죠? 그럼 3번에 가소성 응집력을 키운다 이랬는데 가소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소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토양에다가 외부로부터 힘을 가한다. 힘을 가하면 토양의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 힘을 이제 제거를 하면 원래 상태로 되도록 하느냐,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걸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하면 모양이 바뀌지만은 힘을 제거한다라고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유기물의 경우는 이런 가소성은 점토의 성질입니다. 점토의 경우에 그런데, 자, 여기서 유기물의 경우는 가소성에 의한 응집력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커진다라고 해서 틀리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유기물의 경우는 양이온 hợp착 능력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CC가 아주 높습니다. CC가 아주 높기 때문에 보비력도 좋고 보수력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9번. 토양 부식의 기능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 1번에 유효인산의 고정을 촉진한다가 아니라 유효인산의 인산 고정을 억제한다. 그래서 인산 고정을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해서 작물이 인산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0번 보면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랬는데, 나머지는 다 맞고요. 4번에 보니까 토양 중 유기물을 쉽게 증가시키려면 신선한 퇴비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유기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신선한 퇴비가 아니라 완전히 완숙된 퇴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완숙한 퇴비를 사용하는 게 유기물 증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유기물 증가를 위해서는 완숙 퇴비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1번 보면요. 덜 썩은 부식이나 푸끄럼, 그러니까 완숙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줄 때 반드시 함께 시용해야 되는 것은 이랬는데, 이러한 완숙되지 못한 부식이나 푸끄럼을 줄 때 그걸로부터 그것이 분해될 때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서 이걸 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석회를 동시에 같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함께 시용해야 하는 비료는 이런 석회질 비료 석회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2번에 토양 중에 퇴비나 구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이랬죠. 자, 시용하는 유기물의 탄질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퇴비나 구비를 토양에다가 준다 이 말이죠. 줄 때 그 목적이 뭐냐 이러네. 목적이 만일에 입단화를 촉진시키겠다, 또는 탄질률을 높이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신선한 이러한 유기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부식을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유기물을 증가시키고 부식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완숙된 퇴비를 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용하는 그리고 탄진율의 경우도 부식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한다면 탄진율이 낮은 그런 퇴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이 시용하는 유기물의 탄질률은 바로 퇴비나 구비를 사용할 때, 시용할 때, 줄 때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석회 물질을 백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분해가 된다라고 할 때 유기물의 분해 시에 생성되는 산성 물질로 인해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석회를 같이 백룡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토양의 종류와 토양의 조건 이랬는데, 토양의 취하고 있는 토양 조건이나 환경, 그것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그 분해를 아주 빠른 속도로 분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다시 말하면 기후라든지 온도라든지 공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퇴비나 구비를 많이 줌으로써, 많이 시용함으로써 유기물의 분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토양 반응이다라고 했는데 토양의 반응하고는 관계가 없죠. 토양 반응은 토양의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성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토양 중에 부식 함량이 약 3% 정도, 토양 중에 부식의 함량이 약 3% 정도 됐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토양이 부식을 약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3% 정도의 범위에 도달하도록 유기물의使용량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 53번 한번 봅시다. 토양 중의 부식 함량이 몇 % 이상일 때 부식토라고 하느냐? 자, 부식토다라고 하면 토양 중에 부식이 20% 이상, 토양 중에 부식 함량이 20% 이상이 되면은 그 토양을 우리는 부식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 7편의 문제까지 다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